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발표를 맡게 된 농업경제학과 조용준입니다. 저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노래를 운영상징을 통해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의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표시를 유의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닿은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랑.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것을. 여기서 보시면 품기 전 찬란한 것, 숨결, 캄캄한 영원, 햇살, 그리고 쓸쓸한 것을 붉은 표시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넌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삶은 따뜻했었다고. 빗물, 울개 등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이번에는 첫눈이라는 단어를 유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우선 지루할 수 있으니 다음에 노래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 가사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랑.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네,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네, 저도 이 드라마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연애를 못하는 시절에 봐서 그런지 가장 쓸쓸하고 찬란한 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쓸쓸한 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쓸쓸했습니다. 네, 이 노래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노래였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 노래를 통해서 원형 상징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선 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저는 어머니와 그리고 연인 그리고 사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이 가사 속의 품이라는 곳에서 어머니, 나무, 보호자, 연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찬란한 것, 즉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찬란한 것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먼저 여자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여자친구가 제게 빛이죠. 물론 네, 많이 밝은 빛이에요. 네, 찬란한 것, 태양, 핵심적인 중요한 것,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은 숨결로 닿은 사람, 숨결입니다. 숨은 따스함과 축축함,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숨결에 포함된 바람은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결을 통해서 생명의 연장선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캄캄한 영혼. 저는 여자친구가 저에게 화내를 낼 때 가장 어둡습니다. 신앙과 고단, 가장 낮고 험한 곳, 죽음. 정말 장난 한번 치다가 화낼 때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따라서 어둠은 죽음과 신안, 고난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즉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 즉 햇살은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자 진리, 신성함, 자기의지, 생명,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승의 이미지가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동시에 공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꽃의 삶을 통해서 피고 지다, 죽음과 삶, 대립적 존재의 양립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이 태어나서 질 때까지 이러한 순환은 무한히 이어짐을 알 수 있죠. 가끔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기 지나면 가끔 좋을 때도 오더라고요. 네, 다음은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시간입니다. 이러한 늙어가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앞서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에서 꽃의 삶을 통해서 시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해서 온기입니다. 따스함, 온기, 이것은 즉 보호자와 연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맨 앞에 품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입니다. 빗물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은 슬픔과 고난, 시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를 통해서 작가가 가진 슬픔과 고난, 시련의 이미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눈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로 눈물입니다.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눈물은 하강의 이미지, 따스함, 축축함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러한 이미지와 비슷한 것은 고래의 몸속입니다. 이는 어둠의 자궁이자 슬픔과 고난, 시련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숨결입니다. 이는 앞서 나왔던 바와 같이 반복된 것으로 앞에 나온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그리고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라는 이미지의 죽음과 시간, 그리고 생명이 반복된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인 첫눈입니다.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첫눈은 차가움이자 순백, 순수함,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캄캄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존재, 포근함, 따스함과 차가움의 양립된 존재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캄캄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 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것들을 품어주고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가장 순수하고 순백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원형신상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